미주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 부릴 거야? 벌써 일주일이나 집에 안 들어왔잖아.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무슨 말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집에 안 들어올 거냐고? 일주일이나 집안일이랑 남편도 내팽개치고 말이야.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밥도 안 차리지, 목욕 준비도 안 해놓지, 청소도 안 해, 빨래도 안 해, 쓰레기도 안 버려. 뭐 하는 짓이야 대체? 너 때문에 매일 인스턴트나 편의점 음식밖에 못 먹고 있잖아. 목욕도 못하니까 목욕탕에 가야 돼서 돈까지 들고, 집은 쓰레기 투성이에 양복이랑 셔츠는 주름 투성이라고. 네 게으름 때문에 내가 아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내가 돼서 서방님을 더 극진히 모셔야지. 대체 무슨 말이야? 집에 안 들어온다느니 집안일을 안 한다느니 날 쫓아낸 건 당신이잖아. 띠동갑은 되는 어린 여자애랑 바람 피워서 걔랑 살 거니까 나더러 집에서 나가라고 했잖아.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아무리 그래도 집안일은 해야지. 청소, 빨래, 밥은 다 네가 할 일이잖아.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말라고 한 게 누군데.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집안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넌 주부잖아. 집에 못 들어온다고 핑계대지 마.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집안일을 하라니 그런 억지가 어딨어?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 제정신이야? 그딴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하지 마. 어쨌든 당장 집안일 시작해. 우선은 청소부터 하고. 집이 완전 난장판이다. 내일 입고 갈 옷도 이제 없으니까 빨래도 해놔라. 내가 집에 오기 전까지 다 끝내놔. 싫어. 대체 내가 왜 그딴 걸 해야 되는데? 넌 내 아내잖아.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서방님을 지극정성으로 보필해야지. 아내의 가장 중요한 의무를 저버리고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설마 다른 남자 집에 있는 건 아니겠지? 바람은 용서 못한다. 뭐라는 거야? 내가 당신이야? 지금 부모님 댁이거든? 부모님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여기서 지내라고 하셨어. 올해는 못 있겠지만 한동안은 신세 지려고. 넌 그 나이 먹고 부끄럽지도 않냐? 애초에 장인 장모는 널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어. 그러니까 이렇게 집안일 제대로 못하는 여자로 컸지. 뭐? 사돈 낱말하네. 그러는 너는 그렇게 훌륭한 시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망나니같이 컸는지 참 신기하다. 감히 부모 욕을 해? 다 네 잘못이잖아.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내가 욕한 건 네 부모님이 아니라 너고. 집안일 해라. 집이 난장판이다. 입을 옷이 없다. 징징댈 시간에 네가 직접 하면 될 거 아니야. 넌 30년이나 살아놓고 청소랑 빨래 하나도 못하냐? 결혼 전에는 자취도 했으면서 요리도 못하는 게 말이 돼? 그때는 대체 뭐 먹고 살았니? 너 자꾸 말 돌리지 마. 지금 그딴 게 무슨 상관이야. 야, 너 자꾸 그딴 식으로 나오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 뭐? 무슨 생각? 그 텅텅 빈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궁금하다. 닥쳐! 이게 건방지게 굴고 있어. 내가 찍소리도 못하게 해주지. 조만간 너한테 이혼 신고서 보낼 거야. 그거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이나 해라. 아, 그래? 응, 알았어. 아주 잘 생각해 볼게. 야, 최미주! 너 빨리 집안일 안 해? 대체 언제까지 밥도 안 차리고 빨래도 안 할 거야? 우리 이혼한 지가 언젠데. 뭐? 뭐라는 거야? 그딴 건 됐고 일단 빨리 와서 집안일이나 해. 아니, 되게 뭐가 돼? 우리 진작에 이혼했다니까? 네가 한 달 전에 보낸 이혼신고서 이미 제출했어. 너랑 나는 이미 남이라고. 알았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혼한 거랑 집안일하는 게 뭔 상관인데. 변명 좀 그만하고 빨리 집에 와서 집안일이나 해. 집이 아주 돼지우리야. 뭐? 아니 진짜 뭐라는 거야. 우리 진작에 이혼했다니까. 이제 부부가 아니라고. 그니까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라고. 이혼했다고 해도 네가 내 아내인 건 변함없잖아. 그런데 한 달이나 자기 할 일을 내팽개치고 놀러나 다녀? 아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혼했다고 해도 내가 네 아내라고? 이혼하면 더 이상 우리는 부부가 아니니까 내가 당신 집안일 해줄 도리도 없어진다고. 그런 것도 몰라? 근데 넌 계속 내 아내로 있고 싶잖아. 뭐? 내가 집 나가라고 했을 때도 얌전히 나갔고
지금도 내가 메시지 보내면 바로 답장해주고 나한테 미움받기도 싫고 아직도 내 아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선을 좀 넘긴 했어도 착한 내가 용서해줄게. 그니까 빨리 집에 와서 집안일 좀 해봐. 아, 오늘 저녁은 감자탕 먹고 싶다. 아니, 나 진짜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네. 머리 다쳤어?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대체 사고 회로가 왜 그 모양이야? 너 아직도 나 좋아하잖아. 지금껏 저지른 잘못은 고개 숙여 사과하면 용서해 줄 테니까 얼른 집에 돌아오라고. 돌아가기 싫으니까 이혼한 건데? 이혼이 뭔지는 아니? 부부에서 벗어나서 타인이 되는 거야. 난 이제 집안일을 할 의무는 없다고. 대체 왜? 내 아내잖아. 아내가 집안일을 안 하는 게 말이 돼? 넌 나를 좋아하니까 내 아내가 된 거잖아. 여자가 시집을 오면 남편을 위해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리고 너 나 좋아하잖아. 그래, 알았어. 그 주름 하나 없는 뇌로도 이해할 수 있게 말해줄게. 나는 이제 당신이 싫어. 그러니까 난 당신 아내 안 할 거야. 두 번 다시 집에도 안 갈 거고 집안일도 안 할 거야. 앞으로 당신 뒷바라지는 세상이 두 쪽 나도 절대 안 해. 당신이랑 직접 만날 일도 절대로 없어. 이제 알겠어? 이해 안 가면 뭐 그림이라도 그려서 설명해줘? 뭐? 대체 왜? 왜 내 아내를 안 하겠다는 거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 응, 난 제정신이지. 제정신이 아닌 건 너고. 변변치도 못한 주제에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놈을 뭐가 예쁘다고 데리고 살아? 꼴도 보기 싫은 놈한테 쓸 시간 따위 없다고. 그럼 너 없으면 집안일은 누가 해? 이러다가 집이 쓰레기장이 되겠어. 내 알 바 아니거든? 이미 이혼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아, 새로운 여자친구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지? 걔랑은 몇 주 전에 헤어졌어. 이런 돼지우리에서 살기 싫다면서. 다 너 때문이잖아. 뭐? 대체 어디가 내 잘못이야? 남편 불륜녀를 위해서 집안일을 안 한 거? 오히려 자기 남자친구 전 부인이 청소한 집에서 살고 싶은 여자가 어딨어? 야이씨, 시끄러! 그러길래 왜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서는 그걸 진짜로 내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바람 피운 남편이 먼저 이혼신고서를 줬는데 그럼 안 내? 이혼 못한다고 뻗팅기는 것보다 낫지. 이게 뭐야? 대체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건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술술 풀릴 줄 알았어? 오히려 대단하다. 아참, 위자료도 잘 부탁해. 지급이 늦어지면 월급이 압류된다니까. 그러면 회사에도 바람 피운 사실이 알려질지도 모르겠다. 그니까 조심해. 알겠지? 뭐라고? 이미 그 여자랑은 헤어졌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왜 위자료를 내야 되는데? 아니, 바람 피우고 있을 때 이혼한 거잖아. 얼마 전에 헤어졌다고 해도 소용없지. 자, 그럼 위자료 잘 보내줘. 아니, 잠깐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헤어지는 게 어딨어. 제대로 대화를 나눠야지. 우리는 부부잖아. 이제 부부 아니거든요? 그럼 안녕. 야, 잠깐만. 야, 최민주! 그 후로 전 남편은 매일 전화에 문자에 끊임없이 연락을 해댔지만 스토킹으로 고소한다고 겁을 주니 점점 횟수가 줄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부모님 댁까지 쳐들어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니까 겁을 먹고 한심하게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답니다. 참고로 지금도 전 남편은 자기 손으로 집안일을 안 해서 집은 완전 쓰레기장이 됐고 기름진 음식만 먹은 탓에 뒤룩뒤룩 살이 찐 데다가 목욕도 안 하는지 몸에서도 집에서도 엄청난 악취가 난다고 하네요. 요즘 근처 주민들도 항의를 한다고 하니 머지않아 경찰이 출동할지도 모르겠네요. 뭐 저는 위자료만 받으면 되니까 어찌되든 상관없지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넘도록 우유부단한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지고 신우이의 핍박 속에서 지내던 3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는 그런 가족들과 아예 연을 끊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당신 이사 가는 날 반포장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왜 기사님이 포장 이사로 바꾼다고 하셔? 아, 그거 반포장으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엄마랑 누나가 그냥 포장이사로 하라잖아. 괜히 돈 아낀다고 반포장해봤자 더 고생만 한다니까 그냥 포장으로 했지.
아니, 시어머니랑 형님이 돈 아끼라고 평소에 잔소리 하셔서 우리 반포장으로 한 거 잊었어? 응, 알지. 근데 막상 여름이기도 하고 반포장 이사 힘든 거 아니까 그냥 포장으로 하라고 하시네. 이거 나한테 따져봤자 아무 의미 없어, 여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자. 내가 처음에 반포장 말고 포장 이사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잔소리 하셔놓고 또 말을 바꾸시니까 황당해서 그러지. 그리고 당신도 참 대단하다.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제깍제깍 알려주기라도 해야 할 거 아냐. 막상 돈 입금하는 것부터 연락은 죄다 나한테 맡겨놓고 당신 혼자 결정만 덜렁 내리면 어떡하라고? 내가 덜렁 결론 내리고 연락한 거 아니야. 누나가 이사하시는 기사님한테 말한 거지. 나도 누나가 이미 바꿔놓은 거 조금 전에 들었을 뿐이라니까? 왜 자꾸 엄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당신 때문에 내가 속이 터져서 그런다, 속이.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다운 척은 엄청 해대더니 형님한테 아쉬운 소리 한마디 못하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이랑 결혼을 안 했지. 에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 그래도 나 사랑하지? 몰라.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있으면 꼭 미리미리 말을 해줘. 저번에도 온천인지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온다고 할 때 나 쏙 빼고 갔었던 거 기억나지? 가족 행사 좋은 일 있다고 할 때는 빼고 부르고 굳은 일 할 때는 나 시키니까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알겠으니까 내가 누나한테 잘 말을 해볼게. 당신이 형님한테 말을 잘하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화를 좀 내야 한다고. 안 그러면 그 역할 내가 해야 하는데 괜찮겠어? 당신이 해주면 좋기야 하겠다. 일단 내가 좋게 말을 해볼게. 나 괜히 싸우고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차라리 내가 좀 귀찮고 말지. 당신만 귀찮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나까지 얽혀서 매번 문제가 되니까 그러잖아. 하여튼 앞으로는 신경 써줘. 결혼하기 전만 해도 댄스 학원의 강사로 매력적이고 남자답던 남편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몇 년 살다 보니 그 실체를 바로 알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지독히도 우유부단하고 시누이나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껏 공들여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것이 있어도 말 한마디에 무산이 되는 일이 잦으니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죠. 그나마 남편이야 답답하게 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시누이는 아예 제 속을 긁어놓는 사람이었어요. 올케, 오늘 나 책상 배달한 거 조립이 필요한데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네. 나 이런 설명서 같은 거며 혼자 조립하는 거 못하잖아. 요즘은 책상 같은 거 주문할 때 조립도 다 요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도 같이 신청하시진 않으셨나 봐요? 올케가 이런 일 야무지게 잘하는데 괜히 생돈 나갈 필요는 없잖아. 설명서 깨끗하게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와서 일 좀 하고 가. 그리고 나한테 와서 짜장면 좀 사주고. 올케 최근에 이사하는 거 보니까 괜히 짜장면이 땡기고 그러더라고. 이사는 제가 했는데 왜 형님이 짜장면이 땡기세요? 그리고 형님이 막상 돈은 저보다 더 많으신데 오히려 좀 사주시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노동도 제가 하러 가는 건데 공짜로 부려먹으시진 않으실 거잖아요. 설마 올케, 그거 농담이라고 한 말이야? 책상 조립은 내가 부탁을 하면서 안 그래도 나중에 좋은 거 대접하려고 그랬어. 당장 내가 올케가 사주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말한 건데 그걸 이렇게 돌려가는 거야? 돌려가는 게 아니라요. 농담식으로 저도 얻어먹고 싶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형님 생각해보시면 만날 때마다 늘 제가 밥 사고 일은 제가 다 하잖아요. 아, 그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자 이거지? 그렇게 따지면 올케는 나한테 평생 먹을 거 사고 이자 따박따박 갚으면서 살아야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형님한테 돈 빌린 적 있어요? 나한테 돈 빌린 거야 없지만 현백이 취직한 자리 내가 다 마련해 준 거잖아. 내 남편이랑 이혼하기 전 인맥으로 사정사정해서 장만해 준 거니까 그 정도는 내가 자격 있지 않을까? 형님이 자격 운운하시기에는 별로 한 게 없지 않을까요? 이봐 올케, 나 결혼정보 회사에서만 10년 넘게 근무한 사람이야. 올케 스펙이면 50대 할아버지도 간당간당한 거 알지? 그런 사람을 내가 번듯한 직장 가진 동생이랑 결혼하게 해준 거잖아. 덕분에 다달이 월급 넉넉하게 나오는 남편 두고 집에서 뒹굴거리면서도 팔자 좋게 지내고 있고. 형님이 제 남편 직장 장만해 주신 건 고마운 일인데 그걸 가지고 언제까지 이러시려고요. 저도 형님한테 할 만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듣자 하니 말씀이 많이 지나치시네요. 집에서 뒹굴거리다뇨, 제가요? 그리고 50대 할아버지가 뭐가 어쩌고 어째요? 내가 올케 집에 얼마 전에 가보니까 반찬들이 죄다 말라 비틀어지고 생기가 없더라. 집에서 그때그때 반찬 만들어줘가면서 현백이 챙겨줘도 모자랄 판에 냉장고에 잔뜩 만들어 놓은 거 처먹으라고 하는 거 보고 내가 기함을 했어. 끼니마다 요리를 차리려면 저한테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와야 가능하겠죠? 형님이며 어머님이며 남편이 용돈 갖다 바치는 통에 생활비가 많이 부족해서요. 저도 장 보고 그때그때 요리하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거 봐. 뭐든지 올케는 하겠다고 말을 안 하고 따박따박 이렇게 대들고 핑계만 대잖아. 그러니까 내가 올케를 아무리 좋아하려고 노력해도 정이 안 드는 거야. 저라고 형님 마음에 드는지 아세요? 결혼하고부터 이제까지 남편이 힘들다고 하면 오구구 하시면서 제가 힘든 건 한 번도 신경 써주신 적 없잖아요. 솔직히 저로서는 서운한 것도 서운한 거지만 인간인 이상 짜증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됐고. 나는 올케랑 당분간은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 이딴 식으로 손윗 사람한테 구는 거 보니까 결혼을 더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야 됐겠다 싶네. 앞으로 사과할 때까지 절대로 나는 올케한테 좋게 대할 일 없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도 형님이 먼저 사과 안 하는 이상은 절대 사과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전 신우이의 사이가 한번 틀어지게 되니 오히려 불편하기는커녕 편하기만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저를 불러대고 괴롭히는 꼴을 안 봐도 되니 아주 만족스럽기까지 했었는데요. 남편은 신우이에게 사주라도 받았는지 사과를 해보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었지만 저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신우이는 본인이 또 아쉬운 일이 생겼는지 은근슬쩍 제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올케, 내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네. 안 그래도 부탁할 일이 있기도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연락해봤어. 저야 뭐 스트레스 받을 일만 없으면 늘 건강한 편이죠. 그런데 평생 저 안 볼 것처럼 그러시더니 왜 갑자기 연락을 하셨을까요? 올케 보고 싶은 때에 뭐 시기라도 정해져 있나. 그냥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하는 거지. 내가 옛날에는 너무 올케한테 막 대했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형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마음이 많이 풀리네요. 아랫사람으로서 저도 많이 신경을 쓰고 존중을 해드려야 했는데. 에이, 지나간 얘기 재미없으니까 그만하자. 그보다 더 건설적인 앞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지. 건설적인 얘기면 대체 어떤 얘기인데요? 요즘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누군가 돌볼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거든. 아, 어머님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더니 그것 때문인가 보네요. 아버님도 당뇨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니 어머님까지 그러셔서 어떡해요. 맞아. 근데 막 꾸준히 일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올케가 좀 많이 도와줬으면 어떤가 해서. 대신 내가 올케 일하는 만큼 돈으로 쳐주기도 하고 신경을 그만큼 써줄게. 신경을 써준다고 하시니 감사하기는 한데요. 저 남편도 챙겨야 해서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 현백이한테는 내가 이미 말을 해뒀어. 올케만 괜찮다면 얼마든지 그러라고 하네. 이번에도 남편을 통해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던 저는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남편에게 따지니 자기도 좀 전에 들은 내용이라면서 또 핑계와 변명을 대더군요. 이런 남편을 매일같이 보느니 차라리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병간을 하고 돈이나 버는 게 낫겠다 싶어 저는 신우이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신우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길 정말 잘했다 생각하게 됐는데요. 허리가 아픈 시어머니는 전과 같이 기력이 없었고 많이 아팠기 때문인지 제 병간을 정말 고마워해 주셨거든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신데 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러네. 당신 요즘 혼자서 밥 차려 먹고 할 거 생각하면 많이 걱정이 되는데 괜찮아? 아, 나야 당연히 괜찮지. 당신 없어도 든든하게 밥 챙겨 먹고 잘 지내고 있어. 요리도 못하는 사람이 대체 무슨 수로? 누나가 반찬 여기저기서 얻어온 걸로 챙겨놨거든. 당신이 고생하는데 굳이 요리해달라, 반찬 만들어달라, 번거롭게 하는 거 미안하니까 걱정 마. 형님한테 신세 지는 것도 좀 껄끄러운데 조만간 내가 한번 들릴게. 아냐. 당신은 그냥 거기서 엄마나 잘 돌보고 있어줘. 당신이 그렇게 신경 써주는 덕분에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덕분에 일도 더 집중할 수 있고. 웬일로 당신이 고집을 다 부리네? 알았어. 그럼 뭐 당신 뜻대로 해줄게.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더 관심을 써주길 바라는 줄만 알았죠. 시누이가 저 몰래 남편을 조종하고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올케가 엄마 많이 챙겨준 덕분에 나나 현백이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부부 사이에 조금 떨어지게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올케가 조금만 더 참아주면 좋겠어. 아버님도 많이 도와주시니 저야 뭐 어려울 거 없죠. 뭐 힘들긴 하지만 형님께서 돈도 주신다고 하니 근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케, 그런데 내가 부탁을 하나만 해도 될까? 미안한데 인증샷 같은 거 날마다 좀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집안 청소 같은 거 하면서 어디를 어떻게 쓸고 닦았다. 이런 거 기록 같은 거 남겨놓으면 얼마나 성의 있게 하는지 파악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꼭 그런 게 필요할까요? 사실 노동이라는 게 그렇잖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온도차가 있거든. 나 그래도 올케한테 돈 주고 부탁하는 입장인데 최소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해줬으면 해서. 날마다 청소하는 거 깜빡하지 말고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야. 올케가 많이 힘들겠지만 좀 도와주라. 돈은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게. 응? 뭐 사진 찍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 너무 힘들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남편 내버려두고 이렇게 일하는 거라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거든요. 알지. 올케 힘들어하는 거 내가 다 배려할게. 대신 집안일 날마다 하고 있다는 증거로 아침, 점심, 저녁마다 사진 좀 찍어줘. 나 올케가 그 집에 계속 붙어있다는 거 사진으로라도 확인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래. 청소야 뭐 그렇게 깔끔하게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아무리 돈을 주는 입장이라지만 좀 깐깐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돈을 많이 챙겨주니 참을만은 했죠. 또 제 나름대로 요령이 생겨 미리 찍은 사진을 보내놓고 쉬는 시간을 제 나름대로 편하게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문득 남편이 혼자서 밥을 해먹을 일이 걱정이 되었는데요. 안 해줘도 괜찮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불편해서 집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됐죠. 남편이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며 베개며 칫솔이 보이지 않는 것 등 저라는 사람이 지냈었다는 흔적들을 모조리 치워버렸더라고요. 당신한테 반찬 좀 해줄까 하는데 내가 집에 가서 요리 좀 해놓을까? 아니,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은 엄마한테만 잘 신경 쓰면 된다니까? 어머님뿐 아니라 아버님한테도 신경 충분히 잘 쓰고 있어. 나는 당신이 걱정돼서 그러지. 왜 안 하던 소리를 갑자기 하고 그래? 하여튼 됐다면 된 줄 알고 괜히 참견 같은 거 하지 마. 어차피 나 며칠 출장 갈 거라 당신 보지도 못해. 그래? 어디로 출장 가는데? 뭐 취조라도 해? 왜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 출장 간다면 그런 줄 알라고 좀. 우유부단한 남편은 거짓말을 하면 금방 티가 나는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숨긴 것을 알아내기 위해 신발을 감추고 제 흔적을 지운 뒤 침대 밑에 몸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집에 오자마자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몸을 씻더니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생각해보니까 당신 출장 간 동안이라도 집에 가서 청소 좀 해둘까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아, 진짜 내가 말을 하면 좀 들어라. 집에 올 필요 없고 엄마 아빠 간병이나 좀 잘하고 있으라고. 누나한테 돈까지 받는다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농땡이 피울 생각만 해. 이렇게 화내는 거 보니까 당신 이상하다. 집에 뭐 감춰놓은 거라도 있어? 들키면 안 될 거라도 있는 사람처럼 구네. 아니, 내가 말을 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런 거잖아. 왜 자꾸 그러니까 사람 화를 돋구고 그래? 당신이 화도 잘 안 내는 편이고 고집도 잘 안 부리는 사람이니까 이상해서 그러지. 앞으로는 당신 말 경청할 테니까 말 조심 좀 해줘. 알겠어.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이번만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해주라. 뭔가를 감추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정보 회사 직원인 신우이의 주선을 통해서 남편이 맞선을 봤었고 어떤 여자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까지도 알아낼 수 있었죠. 그제야 신우이가 돈까지 써가면서 저로 하여금 시어머니를 돌보게 한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황당한 일이었지만
남편까지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다 못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답은 이혼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누이는 가족들끼리만 여행을 가고 싶다면서 제가 제사 준비를 미리 해두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시부모님의 집을 뒤져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죄다 찾아냈습니다. 아, 부모님 모시고 여행 오니까 너무 좋다 올케. 우리 휴양하고 올 테니까 제사상 다 차려놓고 인증샷 보내. 대신 이것도 다 돈으로 쳐줄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그래도 옛날 생각하면 돈으로 쳐주니까 양반이잖아. 농담이라면 되게 재미가 없네요. 그래도 농담이라고 생각해주니까 고맙네. 올케 완전 어른 다 됐어. 너처럼 인간 쓰레기 같은 거랑 잘 지내는 게 어른이면 난 그냥 어른 안 할란다. 뭐? 올케 미쳤어? 갑자기 인간 쓰레기라니. 뭔 막말을 이렇게 뜬금없이 해? 혹시 부모님 없다고 집에서 낮술이라도 거하게 마셨어? 아니, 니들 개 같은 인간인 줄 알고 개밥 사료로 제사상 잔뜩 차려놨어. 이 개 같은 놈들아. 뭐? 개 같은 놈들? 올케 정말 미쳤구나. 왜 이러는지 이유나 좀 묻자. 네가 제사상 차리라고 할 때부터 바로 욕 뱉고 싶었던 거 참았던 이유 뭔지 알려줄까? 시부모님, 아니 개 같은 종자 낳은 년놈들부터 싸질러진 년놈들까지 죄다 한통 속인 거 알아내려고 그랬던 거였어. 서랍 뒤져보니까 청첩장도 나오고 이미 상견례도 한 거 같더만. 이 미친 것들이 나한테 왜 잘해주나 했다. 올케 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일단 침착하고 얘기부터 듣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있는 죄 없는 죄 다 물어가면서 고소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현백이 스펙이 아깝잖아. 올케만 좀 참아주면 우리 집안도 더 좋은 집안 될 수 있어서 그래. 그리고 내가 전에 말했었지? 나 솔직히 올케 싫어한다고. 나도 좀 이뻐할 수 있을 만한 올케 좀 받아보고 싶어. 좀 도와주라, 응? 미친년, 아주 상종을 못할 년이구만. 제발 좀 넘어가주라. 내가 돈으로 다 갚아줄게. 200만 원이면 될까? 엄마 돌봐준 거랑 해서 위자료까지 그걸로 좀 퉁쳐보자. 올케 그걸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소박한 사람이잖아. 더 듣고 있자니 귀가 썩겠다. 꺼져. 올케.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시누이의 주도하에 몰래 결혼을 하려던 남편은 상대 집안에 발각이 나서 따귀를 거하게 얻어맞고 사기죄로 소송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시어머니의 허리는 더 악화가 되었고 시아버지는 당뇨에 합병증까지 겹쳐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제발 동생이랑 재결합해달라며 애원을 해오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건 간에 죗값을 치르는 것일 뿐이니 신경 쓰지 않고 제 남은 인생을 즐기려고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